사 어르신 계좌에는 1,000만 원도 없으신데 어떻게 100억을 이체해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오전 윤재명 회장은 오래된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해마다 기부 현장을 다닐 때 쓰던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 아니, 조금은 궁핍해 보이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굳이 이렇게 입고 나올 이유가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민낯을 오늘은 꼭 직접 보고 싶구나. 수선집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나는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서였다. 난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자라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위기로부터 회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과 색깔까지도 거의 똑같다. 하지만 어떤 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최근 대웅그룹에서 세빛은행에 대한 투자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었고 윤재명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서로는 절대 진짜를 알 수 없다. 가장 평범한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은행의 수준이다. 나를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은행이 고객을 대하는 수준과 태도, 마음가짐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은행일지. 그래서 그는 그날 일부러 바랜 점퍼를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50년지기 중마고우를 불러서 늘 만나던 그 허름한 파전집에서 황금빛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점퍼를 빌렸다. 야, 덕배야, 오늘 날씨가 꽤 춥구나, 여기. 난로도 장작을 조금 더 넣어야겠어. 나 지금 조금 추운데, 옷 좀 벗어줄 수 있냐? 친구 덕배는 웃으면서 흔쾌히 옷을 벗어주었다. 친구 덕배의 온기가 옷에 그대로 남아있어 옷은 따뜻했다. 옷을 입은 후 윤재명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 덕배야, 내 소식은 들어 알고 있다. 너 안 사람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벌써 몇 년째 있으시다며. 많이 힘들지? 친구 덕배는 무거운 표정으로 좀 됐어. 이제 일어설 때도 됐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재명은 자리를 일어서면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말을 이었다. 야, 덕배야, 오늘 막걸리는 네가 사.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 야, 윤 회장 내 옷 벗어줘야지. 넌 내 옷 입고 가. 우리 옷 서로 바꿔 입자. 덕배는 윤 회장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윤재명 회장은 그럼 나 먼저 간다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파전가게 문을 열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까만색 벤츠자 가용을 타고서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다. 친구 덕배는 어쩔 수 없이 윤재명 회장의 코트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코트를 입으려고 할 때 무언가 두툼한 노란 봉투가 하나 떨어졌다. 친구 덕배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봉투 안을 살펴보았다. 봉투 안에는 윤재명 회장의 친필로 쓴 편지가 있었고 그 봉투에는 5억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친구 덕배는 편지를 읽어보았다. 야, 덕배야, 힘내고 기운내. 점퍼값 넣었다. 긴 글도 아니고 짧게 이 글만이 적혀 있었다. 친구 덕배에게 점퍼를 받아서 입고 집에 있던 낡은 모자와 30년 전에 아들 운동회 때 신었던 오래된 운동화를 그리고 이 회사를 처음 세울 때 가지고 다녔던 해진 천가방을 들고 은행 문 앞에 섰다. 너무 검소하게 보이는 건가? 문 앞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일부러라도 오늘은 이렇게 가보자. 그는 진짜 서비스, 진짜 사람됨을 알고 싶었다. 은행이 거액을 맡겨줄 회장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겉보기엔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노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윤재명은 문을 밀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겠지.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줬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일부러 확인하고자 했던 현실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눈빛, 고객들의 속삭임, 그리고 초라함을 바라보는 세상의 냉기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쏟아졌다. 윤 회장은 일부러 들어오자마자 일반 상담 창구가 아닌 VIP 상담센터가 어디냐고 입구에 서 있는 은행 경비원에게 묻고 있었다. 이때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윤재명 회장을 발견하며 이 소리를 가까이서 듣게 된 홍서아 부지점장이 제일 먼저 그를 힐끔 본 뒤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말했다. 어르신, 여기 VIP 센터는 아니세요. 일반 창구는 저쪽입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은행 경비원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제가 늘 뭐라 했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VIP 상담센터가 아닌 무조건 일반 상담센터로 모시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VIP 상담센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 지점에 가장 많은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점 운영 관리 차원에서 더 특별히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나 드리면 지점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은행 경비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 모습을 눈이 아닌 귀로 보고 있던 윤재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윤재명이 일반 상담센터로 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 부지점장이 사라지자 VIP 센터 상담실 의자에 앉았다.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 3초 만에 사람을 분류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돈 없는 손님, 상담 오래 걸리는 손님, 귀찮은 손님, 저분 뭐 하시는 거지? 윤재명은 신문을 펼치는 척하며 그 표정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는 속으로 작은 숨을 들이켰다.
역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구나. 잠시 뒤 센터장 최영찬이 꾸며진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고객이 아닌 치워야 할 항목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어르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습니까? 윤재명은 침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100억 원을 다른 재단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영찬의 표정이 무너졌다. 곧이어 비웃음이 피어올랐다. 표정은 딱 이 노인이 어디 아픈가. 딱 그 표정을 짓고 있었다. 100억이요? 어르신 혹시 숫자를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혹시 자녀분한테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윤재명은 가만히 최영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밖에 안 보였나? 홍서아 부지점장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좋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종희의 계좌번호 쓰시고 신분증 좀 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부지점장은 친절하지 않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써준 계좌로 상담창구 직원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1분이 흐르고 부지점장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조회해보니 잔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이런 장난은 곤란합니다. 장난이라니. 윤재명은 마음속 깊이 천천히 가라앉는 감정을 느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군.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겉모습만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본질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나 최영찬과 홍서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대답했다. 규정상 이런 업무는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저희도 바쁜데. 이렇게 저희 시간을 뺏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거만한 목소리와 표정이었다. 그 순간 윤재명은 확신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는지 전혀 모른다. 윤재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들은 그가 결국 포기한다고 생각했다. 홍서아는 나직이 말했다. 현실을 인정하셔야죠. 그렇게 VIP 상담을 받고 싶으셨나요? 이 말이 끝나면서 가증스럽다는 웃음을 보였다. 윤재명은 더 이상 지켜보면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가방을 들며 말했다. 일어나면서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내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서아 부지점장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또 오신다고요? 또 오시는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경찰에게 저분 또 오시면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듯 지시를 하였다. 그 말은 사실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키득거렸다. 정확히 10분 후 VIP 센터 바깥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다. 유리창 너머로 고급 검은 세단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를 시켰다. 진짜 VIP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있었다. 은행 정문이 모두 통창으로 돼 있어 VIP 고객이 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게끔 주차장도 잘 보이는 쪽에 별도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다. 그때 들어온 차량들이 작은 차량이 아니라 리무진 세대. 은행원 모두 오늘 우리 지점 큰 고객 귀한 분이 오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시선들이 검은 차를 응시했다. 상담을 기다리던 일반 고객들도 그 검은 차를 보면서 웅성거렸다. 누가 오길래 저렇게 난 주차하려면 건물 뒤 50m 뒤에 주차시켜 걸어와야 하는데 세상에 바로 은행 코앞에 주차를 시킬 수 있다니 주차장도 넓고 크고 세상에 누굴까? 저렇게 입구부터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은행 직원부터 일반 고객들까지 모두가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 순간 드디어 은행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5명이 일제히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엔 주저함이 없었다. 자신들이 주인을 모시러 왔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 전화 미리 연락을 받은 정태훈 지점장이 어느새 급하게 달려와 자리를 잡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VIP 센터 전체가 얼어붙었다. 홍서아부 지점장의 얼굴은 서서히 색을 잃었고 얼굴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이 놀란 눈동자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최영찬의 입 또한 다물지 못한 채 벌어져 있었다. 정태훈 지점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분이 대융그룹 창업주 윤재명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귀행의 최상위 VIP 고객입니다. 그 순간 센터 안에서 작은 탄식이 파도처럼 번졌다. 10분 전에 허름한 행색으로 VIP 상담소 센터에 앉아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까와 똑같은 허름한 행색으로 좀 있다가 온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이 분위기, 이 충격, 이 상황 설마 꿈은 아니겠지. 몰래 카메라인가 좀 전에 그 노인 맞나? 방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누구에게 한 거였지? 은행 직원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홍서아부 지점장을 곁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윤재명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걸어서 10분 전에 들어와 앉았던 VIP 상담센터 의자에 조용히 천천히 다시 앉았다. 방금까지 코웃음 치던 두 직원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군대 시절에 사단장이 부대 방문했을 때 사병들의 모습이었다. 윤재명 회장은 낮고 근엄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계좌 확인을 왜 거부했습니까? 홍서아는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도 맺혀 있었고 너무 놀래고 긴장한 모습이 목소리도 떨었다. 저희가 그게 아니고 최영찬 센터장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외모 때문에 오해를.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회장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재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외모 때문이었죠. 정태훈 지점장이 나섰다. 윤 회장님은 귀 지점에 총 6,400억을 예치 중입니다.
저희 지점 최상위 VIP 중에서도 최우수 고객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을 몰라 뵙고 오늘 같은 신뢰를 범하였다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고객들의 동그란 시선이 두 직원에게 꽂혔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숨을 삼켰다. 윤재명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난 기부금 100억을 이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힘있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전체 계좌 해지하겠습니다. 이 지점과의 거래를 끊겠습니다. 고객들이 술렁였다. 여기저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직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붙잡았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일부 고객은 서둘러 인출을 요청하기 시작하며 VIP 센터는 순식간에 벙찐 작은 뱅크런 상황으로 번졌다. 홍서아 부지점장은 얼굴이 새하얘지고 놀란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이 사태를 만든 본인의 심각한 책임감을, 온전히 그 상황이 주는 압도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은행에서 자신에게 불어닥치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공포스런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다. 큰 해일 파도가 본인을 덮치려 눈앞에 밀려오는 것 같은 어두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일이 터진 뒤 며칠 후, 윤재명 회장은 작은 앤틱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 카페에서 윤 회장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홍서아였다. 그녀는 윤재명이 있는 쪽으로 오더니 의자에 앉은 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 회장님, 윤재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커피를 건네며 홍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윤재명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려는 마음이지요. 홍서아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고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윤재명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윤재명 회장은 이 말을 남기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 밖으로 걸어 나오자 은행 지점장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왜 용서하셨어요? 윤재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점장님, 이번 일 없었던 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은행의 본분을 지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봐가면서 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고객님들께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가 멀리 도로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끝까지 지켜보았다.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이 똑같아 보인다. 음식이나 차에 섞으면 맛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사람도 똑같다. 처음엔 다들 비슷하다. 다정한 말투, 친절한 모습, 잘 웃어주는 얼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설탕처럼 달콤한 말만 했던 사람이 내 상처 위에 소금을 들이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단 하나 변함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사람을 봐가면서 대한다면 세상에 누군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모아두고 있을 것이다.